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 전문가 제이크 황입니다. 출제 예언 특강 2017년 10월 강의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강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촬영을 하는데 이제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있어요. 뭐 입술 다 갈라지고 난리도 아닌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 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을까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표현들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일단 기본적인 표현 가이드라인은 제공해 드리긴 할 건데 표현이 상당수는 시원스쿨 토익 스피킹 스타트 레벨 6 준비 교재에서 차용을 해왔으니까 여러분이 구매하셔서 공부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요 학습 성적 향상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트 1부터 한번 어떤 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보도록 하죠. 자, 파트 1 10월 달에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건요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세미나에서 이런 거를 준비해 왔는데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해요. 같이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할 건데요. 짠. 어떻게 할 거냐? 강의를 스페이스바 누르면 멈추는 거 아시죠? 잠깐 멈춰 보신 다음에요.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서 일단 실전처럼 준비 시간 45, 답변 시간 45초 동안 혼자서 연습을 해 주신 다음에 두 가지 포인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의 체크, 그리고 여기서 좀 끊었다 가야겠다 싶은 곳에 슬래시를 좀 해주세요. 강의를 지금 잠깐 멈춰주시고, 자, 첫 번째 실전처럼 연습해 보시고, 두 번째 강세가 들어갈 곳에 체크, 쉬었다 할 곳에 슬래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를 못하니까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그럼 지금 시작해 보시죠. 해보셨어요?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Anderson Townships invites you to attend our annual historical house tour. 지금 고유명사가 우다다다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히스토리컬부터 여기까지. 고유명사는 언제나 항상 세게 읽는 거 아시죠? 한 단어씩 또박또박 읽어주시고 고유명사가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invites you, 너를 뭐 하도록 초대한다? 참여하도록이요. 어디에요? Our annual historical house tour. 형용사와 명사가 쭉 이어붙어 있는데 형용사와 명사가 붙으면 둘 다 세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nnual부터 tour까지를 한 단어씩 또박또박 세게 읽어주시고요. 또 tour부터 여기 includes 8 beautiful residences 쭉 뭔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The tour includes 8 beautiful residences all more than 100 years old 라고 돼 있는데 자, 조심해야 될 특징만 좀 살펴볼게요. 이 단어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느냐? 원래 애시당초 S로 끝나는 단어에 S가 한 번 더 붙었습니다. 요새 이런 거 되게 많이 출제돼요. 지문당 한 번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지난주에는 prices, 그리고 그 전전주에는 businesses,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 이런 걸 놓치게 되게 쉽단 말이에요.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투어가 포함한다. 뭐를? 숫자 8 beautiful residences, 콤마가 있으니까 올려주시고요. 올 세게 읽죠. 올 왜 세게 읽습니까? 부정대명사 3개 뭡니까? 보였다 하면 세게 읽어야 되는 게 all, every, each. 이 3개는 보였다 하면 세게 읽어주셔야 돼요. all more than 100 years old. 당연히 100년이라는 거 100 years, 100까지 세게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숫자 조심해서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There will be, 어디에 뭐가 있을 거다? 뭐요? question, 그리고 answer sessions. and 앞에서, 접속사 앞에서 끊는 거. 3대 접속사 토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and, or, but. 이 세 가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 항상 끊어주시고요. for each home. 이렇게 돼 있는데 자, each도 세게 하라고 그랬죠? 콤마니까 또 슉 세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talk by talk. 누구? by a local historian Bob Jennings. 사람 이름 세게 읽어주셔야 되고 and 자, 이 단어 좀 읽어볼게요. 무료의라는 뜻이죠. 발음 좀 시작. 잘하셨어요? 제가 읽으면 따라해 보실게요. complimentary. 여기 complimentary 여기다가 세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complimentary.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lunc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눈치채셨나요? 올리고 내리는 A, B, C 항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각 항목들이 좀 길게 나오죠. There will be A부터 어부터 home까지 A, 그리고 a talk by Jennings까지가 B, 그리고 and a complimentary lunch가 C. 그러니까 마지막 단어를 home 올리고 Jennings 올리고 마지막 거 런치해서 떨어뜨려 주셔야 되는 거. A, B, C 열거된 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지문당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A, B, C 각 항목들이 되게 기네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If you're interested 또 올려주시고요. 콤마는 그냥 무조건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정말?
그거까지는 아닌데 토스에서 나올 때는 거의 항상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Please 세게 읽어야죠. 문장 첫 단어로 잘 나오는 PWAT. Please, welcome, attention, thank. that은 보였다 하면 세게. Please meet, 어디서 만나라? At Memorial Park. 고유명사잖아요. 대문자로 돼 있으니까 세게. At 9 a.m. 끝. 그리고 언제요? This Saturday까지. 이 요일은요, 준고유명사라고 요일도 보였다 하면 세게 읽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아, 여기에 강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세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채점관도 이 사람 여기다 세게 안 읽었네,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세게 읽는 능력이 있는가를 봅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요.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느냐? 중요도에 따라 답변 순서를 1, 2, 3, 4, 4가지 대상을 확실하게 정해 두시면 좋고요. 준비 시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요 채점 포인트는 사람이 동작을 얼마나 잘 묘사하느냐, 그리고 사물의 상태를 얼마나 잘 묘사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가령 지난주 시험에 요트들, 야트라고 그러죠? Y-A-C-H-T. 자, 커다란 요트가 정박이 되어 있다. 그 물가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파크들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바퀴가 안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a yacht is 정박되어 있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D-O-C-K-E-D, docked. 이런 상태 묘사 표현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 동작 외에도. 그래서 교재 62, 67페이지에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되는 표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 10월 달에 날만한 장소,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건 어디냐?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니 해도 사람의 동작을 얼마나 잘 묘사해 주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고 보는 동작들 6개가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강의를 멈추시고 이 6개 혼자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영작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저와 함께 해볼게요. 멈춰주시고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해보셨어요? 저와 함께 보게요. 상자를 나르다, carrying a box, 나르다라는 거 carry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만약에 끌고 가고 있다, 뭔지 아세요? 끌고 가고 있다? 끌고 가고 있다는 P-U-L-L, pull을 쓰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걸다, 벽에다가 hanging, 뭔가를 걸다. 벽에라는 건 덩어리 표현, 덩어리 세트. on the wall 이라는 표현. hanging a frame on the wall.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집 사진 나왔다 하면 뭔가 거는 게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다음으로 소파에 앉아있다. sitting on a sofa 라는 거. 전치사 안 틀리게 조심하시고요. 식사를 하다. having a meal. 이 meal이라는 단어가 식사를 퉁칠 수 있는 거죠. 뭐 having dinner, having breakfast. 이렇게 3끼, breakfast, lunch, dinner를 말할 때는 어를 붙이지 않아요. 하지만 meal일 때는 어를 써주시고, 대걸레로 닦다, mopping the floor. 자, 얘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부엌 조리대를 닦다라는 건 wipe를 씁니다. wipe. 즉 그러니까 손걸레로 닦느냐, 대걸레로 미느냐에 따라서 동사가 mop이냐, wipe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 물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wipe를 쓰시면 안 돼요. mop, mopping the floor, wiping a kitchen table. 그 부엌 조리대 있잖아요. 그런 거. 6가지 동작 꼭 외워주세요. Part 3. 선물 주제를 여러분 좀 이번 달에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그 출제 사이클을 예상을 하는데 9월 달 초에 반짝 좀 잠깐 나왔다가 자취를 좀 감춰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새로 신설돼서 나오는 이런 토픽들은요, 원래 잠깐 나왔다가 약간 잠복기를 갖다가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달,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여러분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문제를 읽어드릴 테니까 다 읽으면 여러분이 스페이스바 잠깐 멈추시고 타이머로 혼자서 15초 동안 연습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저와 함께 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gave a gift to a friend or family member? And what was it for? 자, 멈추시고 15초 시작. 해보셨어요? 답변해 볼게요. 지금 질문 2개를 한 번에 물어보죠. 그러면은 물어본 각 질문에 딱딱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만 조심해라? 의문사 잘 보시고 절대 시제 틀리면 안 되고요. 지금 was 전부 다 옛날 경험에 대해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도 the last time was 써줬고요. 여기도 was이고요. 그리고 의문사 when 언제냐, 그리고 무엇을 위한 거였느냐, 그리고 언젠지는 한 달 전이요. 그리고 뭘 위한 거였냐면요, it was for 축하할 만한 거, 이벤트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발요, 서두르지 마시고 엔답해서 길게
쉬었다가 가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너무 누구 안 쫓아와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에만 딱딱 대답을 정상적으로 해준다는 전제하에 15초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여유 있으니까 의문사와 시제 조심해 주시고요. 다음 거 갑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강의 멈출 준비 되셨죠? 갑니다. Where is a good place to buy a gift in your city? Why? 자, 멈추시고 15초 시작. 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어디냐? 이즈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buy a gift를 살 만한 장소가 어디냐? 좋은 장소가 어디냐? 니네 동네에서, 니네 도시에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why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답변에 무조건 because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장소 어디? 선물자. 자,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서 선물 사기 좋은데 어디예요? 사실요. 어디가 좋냐라는 질문엔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랑 뭐? 백화점과 인터넷. 그 둘을 통해 못 사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에서 a good place 쫙 끌고 나오는 거죠. 좋은 장소는 department store.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백화점이네요. 그리고 why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 물론 여기 뭐뭐라고 불리는 콜드 롯데, 요새 한참 고생하고 있는 롯데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because 왜냐? It is convenient to compare products. 백화점이 좋은 이유. 제품을 비교하기가 뭐래요? 편리하다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차를 주차하기가 쉬워요. 솔직히 주차장들 백화점들 주차장 막 크고 그리고 차 한 대당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넓거든요. 그럼 주차를 하기에 편리해요. It is convenient to 내 차를 주차하기 park my car. Good. 아셨죠? 자, 마지막 6번 읽어드릴게요. 자, 6번 문제에 대한 답변은 30초 아시죠? 해볼게요.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When you give gifts to others, do you prefer to give cash or a specific item? Why? 문제 파악되셨나요? 자, 강의 멈추시고 30초 시작. 해보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답변에서 나는 뭐가 좋아? 선택의 시간 딱 하나 골라주셨나요? 그런 다음에 저걸 고른 이유를 first와 second를 들어서 이유를 두 가지 대주면 되는 거 아시죠? first, 왜 캐시가 더 좋을까? 그리고 왜 특정한 아이템이 좋을까? 여러분 뭘 받아야 좀 더 기분이 좋나요? 아이템도 좋아요. 좋긴 한데 사실 돈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제가 홍삼 사드릴까? 그러면 돈라고 얘기해요. 여행 보내드릴까? 네, 다 거절을 하십니다. 그냥 캐시가 좋다고 하세요. 네, 그렇대요. 자, first 이유가 뭘까요? 캐시가 좋은 이유. I can save my time for ing. ing에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래요. 뭐 하는 시간? 고르는 시간. choosing a gift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매장에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for 뭐하는? 매장에 방문하는 visiting a store 아니면 visiting a department store. 백화점에 방문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직접 안 가도 되니까. Second, it is more practical. 여기서 끝내도 되겠네요. 자, 이 practical이 무슨 뜻이죠? 실용적이다라는 거죠. 더 실용적이다래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살 수 있으니까. Because they can buy necessary item. 필요한 아이템을 살 수 있어서. 뭐 굳이 they can buy 뒤에 그들이 원하는 거 what they want. 뭐 이렇게 관계사. 저도 수업을 실제 종로에서 할 때 가급적 관계사 what, that, which, who 이런 것들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솔직히 이런 what they want 같은 이런 많이 쓰이는 what, which, 뭐 that 이런 것들은 쓸 줄 아셔야 되는데 그나마 부담이야. 이것도 부담이야. 하면은 뭐 피해 가시는 방법이 늘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두 가지 딱딱 답변해 주시면 무난하게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파트 4로 가도록 할게요. 표 보고 질문에 답하기 10월 달에 나기 딱 좋다고 보는 건 개인 일정. 이 강의를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요. 사실 두 개가 거의 돌아가고 있어요. 뭐 행사 일정이라는 프로그램 일정과 개인 일정이 거의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거 외에도 이력서, 판매 전표 이런 유형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교재 내에 이력서, 그리고 판매 전표, 뭐 면접 일정 이런 것들도 꼭 기본 표현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개인 일정과 프로그램 일정이 둘이 합쳐서 거의 한 7,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표가 딱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표 읽을 시간 얼마가 제공이 되죠? 30초. 30초 드릴 테니까 표를 얼른 집중해서 읽어보실게요. 그런 다음에 저랑 문제 한 세트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를 멈추시고 연습해 보시죠. 다 읽어보셨나요? 이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일정이에요. 세 가지 특징만 알아두시면 답변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자, 첫 번째,
이 문제를 물어보는 사람은 개인 일정에서 언제나 당사자 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변 주어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 you가 되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특징. 이미 회사에 의해서 일정이 짜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뭐 할 거야 라는 의미의 단순 미래 시의 will보다는 뭐가 더 좋다? be going to 아니면 be scheduled to. 근데 이 scheduled는요, 이게 잘 들리지 않아요. You're scheduled to 뭐 이런 식으로 잘 안 들리는데 어쨌든 schedule 원형이 아니고 scheduled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세 번째, 30초 답변 시간을 가진 9번 문제에서 맨 첫 번째 문장이 There are two scheduled sessions라고 많이 하잖아요. 프로그램 일정에서. 근데 이 개인 일정, 이것들은 세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다? appointments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There are two scheduled appointments라고 해줘야 됩니다. 다시 세션이 아니고 appointments라고 하는 거 꼭 알아주세요. 30초 답변 시간을 가진 9번이 첫 문장에서.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문제가 화면에 안 뜨지만 저와 함께 유형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보도록 할게요. What is, 다 같이요. 읽어볼게요. 저와 함께 시작. What is the first appointment on the schedule? And when does it start? 의문사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물어보는 게 first appointment가 뭐냐 래요. 뭐. 그러면은 미팅, 그리고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팀, 와이 뭐 미팅이 있네요. 몇 시에 시작하냐? 8시 반에. 그럼 여러분이 알고 계신 표현을 이용해서 저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 문장화를 시켜줘야 돼요. 문장으로 녹여내 주셔야 되거든요. 한글로 따지면은 팀과의 미팅이니까 쟤네와 함께 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러면 너는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팀과 회의를요 8시 반에 시작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을 만드는 표현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what 뭐였냐, when 몇 시에 시작하냐에 대해 답변을 딱딱 해주면 되고요. 두 문장으로 물론 해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과 장소 아니면 뭐 첫 세션 이런 거에 대해 묻는 거는 가급적 한 문장을 하는 게 더 유리해요. 더 쉽거든요, 그게. 자, 다음 8번입니다. I remember 뭔가 길죠? 집중해서 I'm interviewing someone for junior accountant position today. 저 주니어 어카운턴트 포지션에 누군가가 지원하는데 그걸 내가 인터뷰를 한다. It's going to be held in the afternoon. 오후에 열리지. 그리고 결정타로 right? 맞죠?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후인가요? 여기 있네요. 주니어 어카운턴트 포지션. 몇 시냐? 보니까 11시네요. 아니죠. 오후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No 하지 마시고 I'm sorry, but you have the wrong information 한 다음에 언제? 11시입니다 라고 해줘도 되겠고 at 11 아니면은 in the afternoon이 아니고 아침에 세 단어 어떻게 해야 되죠? in the morning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야, 아침이야 아니면 아닙니다 11시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9번이요. We are starting to train new interns next week. 다음 주에 새로운 인턴들을 뭐 이제 스타팅 트레이닝 할 거다래요. Can you give me the details of what I'm doing today? That's 중요해요. Related to training interns. 인턴 교육에 관련된 거에 대해 내가 뭐가 있어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 인턴 얼른 막 찾아보셔야죠. 여기 키워드가 하나 있고요. 교활하게 순서를 바꿔놨죠. 요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또 어디 없나요? 여기다 하나 보입니다. 인턴 트레이닝 스케줄. 그러면 답변은 어떻게? 두 가지 항목을 세 문장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scheduled. 마지막 단어 뭐였죠? sessions였죠? 아니에요. 뭐였죠? appointments. 한 다음에 first는 이거고요. second는 이거고요. 이거를 first review intern training materials room 114 at 9:30. 어느 정도 점수를 주긴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좋은 점수 못 받죠. 왜냐?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녹여내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기 쉬운 표현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앞에 표와 대조해 보시면서 꼭 좀 여기에 있는 문제에 대해 혼자서 답을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예상 답안, 여기 추천 답안들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다음으로 갑니다. Part 5 해결책 제안. 10월에 나기 좋다고 생각되는 유형은요. 인원 선발에 겪는 어려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인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뭐 아이고 이거 좀 적절한 인원을 뽑기가 어려워 이런 상황이거든요. 조금만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해외 세미나에 보낼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뭐 중국에 이번에 우리가 큰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지원자가 엄청 많아. 나도 간대, 쟤도 간대, 얘도 간대. 네, 뭐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해외 출장 좋은 기획이다 할 테니까. 근데 많은 지원자들 중에 누구를 추려야 할까?
아니면은 휴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막 다들 같은 주에 막 우르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다 못 보내. 회사 문 닫으라고? 어떻게 해야 먼저 휴가 보낼 직원을 선발을 할까? 이런 식으로 적정한 인원을 추려내기 위한 방법을 좀 알려줘 라는 문제가 10월달, 9월 말에 많이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art 5, 지겹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답변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점 요약도 중요하지만 제시된 문제에 얼마나 세련되고 정확하고 간결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때 많이 쓰이는 해결 방안들은 쫙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 꼭 좀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강의를 멈추시고 요것들 영작 좀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강의로 다시 돌아와서 저와 함께 해볼게요. 자, 강의를 멈춰주시고요. 해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5 표현 볼 건데요. 도움을 요청하다, ask for help from 부서, 어떤 특정 부서명을 넣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사람들 관리하고 인원수 컨트롤 이런 것들은 주로 HR, Human Resources 부서가 많이 하겠죠. 팁 하나, 부서 앞에는요 항상 더를 써주시고 누구를 좀 인터뷰하자, 얼마나 적정한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뷰 동사로 썼습니다. The applicant. 이거 수업 때 발음할 때마다 제가 지적을 많이 하는데 applicant가 아니고 applicant라고 입을 양쪽으로 당겨주시면 더 좋아요. 다음, 뭐에 기반해서, 이거에 기반해서 발음 좀 따라해 보실게요. performance evaluation. 따라하고 계신가요? 이거에 기반해서 직원들을 선택하다. 선택을 해야겠죠. choose 아니면 select the employees based on 그들이 인사고과에 기반해서. 요 performance evaluation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단어예요. 다음, 이거 누구에게 떠넘기기. 쟤한테 시키자. 각 부서장들에게 적합한 인원, suitable, 자 발음 좀요, 다 같이 suitable employees들을 recommend,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다. 이 표현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저도 실제 시험에서 되게 애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아니면은 여기랑 느낌이 비슷하죠? 여기에 HR Department Manager를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Ask the HR Department Manager to recommend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 트레이닝을 제공 후 얘네한테 트레이닝을 시켜본 다음에 그 결과에 기반해서 그럼 트레이닝 성적이 우수한 애들을 보내겠죠? Give them training. 여기다가 말할 때 넣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도 학생일 때 실수 되게 많이 했고 빼주시고 and 앞에서 쉬는 거 잊지 않으셨죠? Select the employees. 뭐에 기반해서 또 나오네요. Based on the training result. 결과에 기반해서 뽑자. 이런 표현 꼭 좀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왕 이 강의를 공부하고 계신 김에 전전달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세요. 거기서도 외우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함께 노트에 정리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셨죠? 한 번 났다고 해서 이건 또 안 나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커다란 사이클을 가지고 돌고 또 돌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never, 절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시제를 바꾸거나 의문사를 바꾸거나 그렇게 약간 변형을 가해서 재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 파트 6입니다. 자, 셋 중 테일이네요. If you were, 문제 저와 함께 읽어보죠. 파트 6는 문제를 한 방에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작. If you were in charge of hiring new employees at work, 올려주시고 which of the following, 어떤 것들이 따라 나오는 것들 중에 which, 어떤 게 would you consider most important from them? 네. 그래서 이제 네가 고려하겠느냐, 가장 중요하게 그들로부터 뭐 한다면요? hiring new employees, 새로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을 담당하신다면, 여러분이 인사과 부장 아니면 채용 담당자라면 어떤 점을 가장 중요시 여기겠느냐래요. 자, 선택지 3개가 있습니다. interpersonal skills, 쟤는 왜 8할까요? 우리가 좀 더 저걸로 해볼 거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interpersonal skill, 그러니까 이제 대인 관계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여러 좀 내포가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교육적 배경, 소위 말하는 학벌 그런 거죠. Business knowledge,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무 이런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중에 물론 다 얘도 중요하려나요? 이제 명문대 뽑고 싶겠죠? 네, 어떤 게 당신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느냐래요. 실제 시험에서 대인관계, 사교성 이런 것들을 한 70%는 골라준 것 같아요. 얘는 고른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업무 지식도 한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꼽아줬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답변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4단계 아시죠? 입장, 이유, 예시, 마무리. 입장은 interpersonal skills로 골라볼 거고요. 그 이유, 왜 대인관계가 중요하냐? 많은 응시자들이 팀으로 일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뭐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예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3~4문장 정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우리 2번 예시. 여러분들이 파트육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4가지 제시해드리는 템플릿 중에 1번과 2번을 중점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확실히. 3, 4번은 뭔가 길고 장황하고 여러분은 좀 초보자들께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예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3문장, 배경, 문제점, 결과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배경. 일단은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최근에 채용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 좀 잘못된 인사로 인해 팀원들이 좀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담을 창작을 하셔도 됩니다. 예시라는 거는 경험담, 즉 사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집착하면 큰일 나요. 아이디어도 잘 안 떠오르실 거고. 그래서 배경, 대인관계가 부족한 직원 소개. 예를 들어 내 코워커의 경우 내 코워커 중에 한 명이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인트로듀싱만 해준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문제점. 업무상에 생긴 구체적 문제점. 대인관계가 부족한 한 직원으로 인해 일이 어떻게 엉키고 꼬이기 시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경, 문제점, 결과 중에 이 부분 볼륨이 가장 커야 해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 그로 인해 생긴 부정적 결과. 이런 일이 누적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배드 엔딩이 됐습니다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후 한 문장, 그리고 이 예시를 이렇게 3문장, 혹은 문제점을 2가지를 들어서 4문장, 1 플러스 3 혹은 4, 이유와 예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앞에 물론 입장과 마무리가 있긴 한데 이 둘은 거의 뭐 판박이,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이기 때문에 입장이 아니고 이유와 예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럼 답변을 좀 같이 볼게요. 만점자 답변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유, 팀으로 일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It is 형용사 to 동사. 동사하는데 형용사예요. 팀으로서 일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고요. 예시를 어떻게 들었나 같이 한번 볼게요. 배경, 문제점, 결과. 배경은 인물 소개, 환경 소개, 상황 소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긴 지금 자기가 2년 전에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좀 문제를 일으킨 그런 경험담을 들고 있었거든요. 내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는데, 자, one of the part-timers, part-timer 중에 한 명이 이제 good interpersonal skill을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로써 생긴 문제점들을 그 뒤따라 나오는 문제점에 이제 썰을 좀 구체적으로 푸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인터퍼스널 스킬,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얽히면서 지내는 이런 스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여기 장소가 레스토랑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고객 응대도 잘 못하고, 뭐 어떤 얘기가 생겼나 한번 볼게요. She didn't communicate well with her coworkers. 코워커들과 잘 의사소통을 못했대요. 그리고 또 She was impolite, 뭐 무리했다래요. 예의 바르지 못했대요. 누구한테? Customers. 커스터머들에게 예의 바르지도 못하고 동료와 소통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생긴 결과, 즉 배드 엔딩. 어떻게 됐다? 뭐 매니저가 그녀를 잘라야만 했다라든가, 아니면 그녀가 뭐 이틀 만에 그만둬버렸다라든가, 이렇게 안 좋게 일이 마무리되었던 그런 경험담을 배경, 문제점, 결과 3문장, 혹은 문제점을 2문장 들어서 4문장으로 만드는 방식이 예시 템플릿 2번이다라는 거. 이게 그리고 가장 많이 4가지 방식 중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 결과 We often received complaints. 컴플레인을 받았다. 고객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매니저가 뭐뭐 해야만 했다. Fire her. 잘라야만 했다 그래요. 이렇게 뭔가 안타까운 경험담을 만들어 보면서 답변을 끝냈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최종 마무리라는 게 예시 뒤에 더 이어지죠. 근데 이 마무리는 입장 문장, 저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를 한 번 더. 근데 앞에다 뭘 달고 나와야 된다? Therefore를 달고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입장, 이유, 예시, 마무리. 입장 한 문장, 이유 한 문장, 예시 셋에서 넷, 마무리 한 문장 해서 6 내지 7문장을 1분간 만들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강의를 그냥 끄지 마시고, 자, 여러분 한번 뭐로 해보실까요? 비즈니스 나울리지를 한 번 더 도전해 보실게요. 업무적 지식이 있으면은 뭐 좋을 거예요. 그렇죠? 딱 신입으로 뽑아놨는데 이미 경험이 많아. 어디서? 그러면은 왜 저게 중요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업무를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아니면 트레이닝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시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경험담에 기반한 사례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좀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강의를 마칠 겁니다. 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험 보시는 분 준비 착실히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